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까지 뉴스를 정리를 했었고, 오늘 11월 마지막 날, 29일과 30일 날 있었던 뉴스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올렸던 게, KB국민은행에서 해시도 함께 디지털 자산은행 코다라는 것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키 수탁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 수탁 서비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거고, 마지막에 좀 다뤘던 내용이 페이스북 리브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좀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최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최초의 백서에는 어떻고 수정 백서는 어떻게 됐다. 이 정도만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리브라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용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나온 것입니다. 원래 19년 6월 달에 리브라 백서가 나왔었는데요. 여러 문제에 부딪혔죠. 뭐 세계 각국의 그 법적 문제 좀 부딪히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의 리브라 코인이 전 세계로 통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2020년 4월 16일 날 수정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정화폐에 따른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게 바뀐 상태로 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겠죠, 사실은. 페이스북이 전 세계 그 금융통화의 패권을 지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가만히 둘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기사를 아까 제가 빼먹고 설명을 안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리브라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DT 같은 테더나 서클 같은 1달러를 추정하는 코인인데 여기에 누가 투자하란다,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건 다 뻥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리브라 협회는 미국 달러에 의해 1대1로 지지받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복수의 화폐에 복수의 리브라가 들어가는 거니까 현재 상태로는 달러의 코인을 먼저 출시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고 이어서 다른 단일 법정화폐로 지지받는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원화에 맞는 리브라 코인, 일본 엔화에 맞는 리브라 코인, 달러에 맞는 리브라 코인, 이런 식으로 복수의 화폐에 따른 복수의 리브라가 나올 예정인 겁니다. 아직은. 일단은 스위스에서 그 협회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금융감독국의 승인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리브라가 전 세계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달러를 패깅으로 한다고 하면 미국 쪽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스위스 쪽에 받는다? 그거를 미국으로 통용을 시킨다?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페이스북 자체도 미국 기업이긴 한데 이 리브라만 빼가지고 스위스에서 허가를 맡은 후에 거꾸로 페이스북에 적용을 한다? 과연 미 당국이 그냥 내비둘지? 진짜 전 그게 가장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출시 자체는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달에 나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형 코인은 아니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정리를 쭉 해놨어요. 일단은 우려하는 건 그거였어요. 각국에서 리브라가 전 세계 통화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국가에서는 리브라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컨소시엄도 여러 개 있었지만 빠져나간 데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이것도 제 글을 작성한 날이 2020년 5월 달경이니까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리브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뉴스를 좀 볼게요. 이더리움 2.0이 모였는데 점점점 늘어나나 봐요. 지금 80만 이더 수준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에는 많이 안 모이다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동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킹하는 업체들도 이더리움 2.0을 대행해서 좀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대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보상률은 좀 줄어든다. 그 점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운용자산, 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리플, 머니그램 지분 일부 매각.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메이저 코인이라서 소식이 오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머니그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니그램이 뭔지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잠깐 정리해 놓은 게 저거 됐나 보네.
머니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그램은 세계 2위 송금 서비스 업체고, 참고로 이거 제가 작성한 날이 2020년 5월달, 몇 개월이 좀 지난 내용인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2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34만 7천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송금회사다. 뭐 리플과 19년 6월에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뭐 추가 투자와 지분 인수를 추진했다는 내용, 뭐 머니그램이 리플 XRP 기반의 엑스래피드 플랫폼을 출시했다는 내용, 뭐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이 송금업체다, 세계 2위의 송금업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1위는 아시다시피 들어보신 스위프트죠. 스위프트. 예. 머니그램이 2위이고, 그 머니그램에 대한 소식이 올라오더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그램 같은 경우 사실 이유는, 이거 제가 이유를 그때 찾아봤었는데, 머니그램 그 산 주식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런 정도로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 이거는 비트코인이 기간에 따라서 얼만큼 차트가 변동이 됐었다, 현재까지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업그레이드 타노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타노스 전후로 해서 가격 변동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거의 제로 상태로 없었던 걸로 나왔죠. 크립토 퀀트에서 또 분석 자료가 이제 거의 꼬박꼬박 올라오나 봐요. 매번 이제 기영이라고 주기영님이 그 CEO신 것 같은데, 그 고래 움직임을 분석해가지고 내는 자료들이 이제 코인리스에서도 꼬박꼬박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용으로 그냥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BTC는 지금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점점 정보라는 것은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보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보든 받아들여야 될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그 토요일날 나왔던 내용인데, 플러스 토큰이 몰수됐다는 내용은 체크가 된 겁니다. 체크가 됐는데, 그 현금화가 완료됐다는 내용은 사실 이거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외거래 플랫폼과 소통한 결과 몰수 암호화폐는 확실히 시장에 매도됐다. 사실 매도되었다고 하면은 리스크가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 물량이 아니면 좀 털기 힘들 거다, 물량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들렸었는데, 장애 물량으로 털었다는 거가 완료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엄청난 물량이긴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놨던 게, 대략적으로 이 당시 기준 비트코인 20만 BTC 규모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를 자랑을 했죠. 근데 그게 정말 OTC로 매각이 다 됐다면 덤핑 위험은 조금이나마 줄어든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것도 100%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하는 정도로만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신빙성을 그 OTC 플랫폼들 소통을 가지고 온 거라서 그게 과연 그게 맞는지 여부는 정말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또 분석 자료인데, BTC 고래들은 이틀 전 19,300달러에서 대규모 매도, 뭐 그렇게 주지감을 추적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다가오는 이벤트들, 뭐 이더리움 2.0이 12월 1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몇 개의 그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로피님의 칼럼이 일요일날 저녁 때 올라오는데요. 이번에는 네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블로그에 블로그에 글도 썼고, 이번에는 네오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좀 풀어내신 글이니까, 네오에 어떤 흐름이 있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네오가 뭐 옳고 그르다를 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꼭 100% 맞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니까 아마 네오 측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면 또 반박글을 내도록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칼럼은 그 칼럼을 쓴 사람의 입장을 반영을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떤 한 사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듣는 분이 청자가 좀 체크를 하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짜가 지나갔고요. 업비트 UDC 2020이 개막을 했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요거 좀 신기했는데 구겐하임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5.3억 달러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나 밝혔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구겐하임 펀드가 뭔지. 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펀드인데, 그냥 간단하게 미국의 구겐하임 펀드 신탁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취급을 위한 추정 투자 계획서를 제출했다. 투자 규모는 5억 3천만 달러. 일단은 뉴스를 간단하게 보면 이 구겐하임이라는 펀드 업체가 5억 3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살 예정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예,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점점 미국 기업들이 사고 있다. 예, 근데 규모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 뉴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요거는 가져온 것은 뭐 이더리움 사용자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약간 전문적인 정보가 오가는 것으로 저도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최근에는 잘 안 보긴 하는데,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12월 1일에는 이더리움 2.0이 별도의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것이겠죠?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뭐 아톰의 정우현님이라고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답변은 답변이 좀 틀려진 건 없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거의 동일을 한데, 그 이더 2.0은 이더 2 체인 안에서 전송이 불가능하다. 저도 맨날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더 페이지 0단계 12월 1일이 시작이 되면 페이지 1.5단계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는 빼지를 못한다. 거래가 안 된다.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태인데, 설명도 그렇습니다. 1.5단계에서 전송이 가능해지면 상장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 뒤에 설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대행하는 업체에서 코인을 발급해서 뭐 선물처럼 IOU처럼 다른 코인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게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2.0 이더리움 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아직 좀 멀었다고 이렇게 하는 결론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현재 32이더를 예치한 사람도 이더2를 받지 못하고 포스 밸리데이션을, 그러니까 보상이죠. 이자율에 따른 보상도 전송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일단 넣어 놓으면 1.5단계에서 이더리움 2.0 코인이 전송 가능할 때까지 이자는 물론 쌓이겠지만 전송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신 분이니까 아마 정우현님께서 설명은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더리움 노드수 비트코인 노드보다 많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온 기사인데, 한번 이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더리움 노드 그리고 비트코인 노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더리움 노드는 현재 제가 체크를 했을 때 6,975개의 노드였는데, 지금 기사에서는 지금 10,000개가 넘었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났네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요 사이트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서 가시면 직접 노드를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현재 많이 늘긴 늘었네. 11,000개까지 올라간 상황이니까. 요렇게 해서 어떤 나라에 이더리움 노드가 분포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OS를 쓰고 있고, 뭐 클라이언트는 어떤 걸 쓰고 있고 등등, 이더리움 노드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노드란 건 이더리움을 간단하게 채굴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고 비트코인 노드는 10,000개라고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노드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역시 현재 포 작업 증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 수를 뭐 그렇다고 해서 포스의 노드 수를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포로 채굴하는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1,351개의 노드가 돌아가고 있네요. 좀 바뀌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기사도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아무튼 비트코인 노드와 이더리움 노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글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여러 세계 국가에서 채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미국이 약 3,000개, 독일도 1,600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91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거 있다는 거. 모건크릭 창업자가 트론이 디지털 스캠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억에 저스틴이 저스틴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트론은 디지털 오일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박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트론은 디지털 스캠이다.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걸로. 이더리움 클래시의 카드포크가 완료됐다는 글이고, 요거 재밌네요. 그레이스케일이 내달 암호화폐 투자자 포럼을 개최를 한다. 그래서 JP 모건이 몇 개월 전인가 JPM이라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암호화폐긴 한데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전송용만 가능한 투자용 코인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 제네시스, TD 아머리 트레이드도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극초 단타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증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월스트리트 등 주요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 판을 점점 키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체에서도 투자자를 많이 모집하고 얘네들이 좀 홍보를 하면서 비트코인 많이 사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앞에서 아까 투자했던 그 기업도 있다시피 뭐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겠죠. 언젠가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쓸어갈 날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탈릭이 페이지 연구주기 이더리움 실행 엔진 통합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야, 내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일 페이지 0이 시작돼야 되는데 제네시스 블록이 1월 3일 날 예정이죠. 당연히 어려울 거 당연하죠. 뭐. 이거는 지난주에 미리 코인베이스가 예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인종차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차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에서 미리 주의를 하는 그런 공지를 냈었고 뭐 여러가지 뭐 기사들을 했는데 크게 뭐 이거에 코인베이스 이 뉴욕타임즈 글에 따라서 시세가 막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느 정도의 인종차별이 있었고 뭐 어느 수준인지 몇 명인지 그런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시장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현재까지는. 리얼 비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내일 모든 금을 매도 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폭탄을 던지겠다. 내일 보유한 모든 금을 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할 것이다.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지 무슨 살려면 그냥 사면 되는데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나? 이건 좀 오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 내일 살 거야. 금 다 팔고 살 거야. 그런다고 시장에 큰 영향이 미쳐질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뭐 산다면 좋긴 한데 페이코인에서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 12월부터 뭐 페이코인 추가 거래처들과 함께 좀 할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KX에서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리플을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하네요. 11일날 9시. 뭐 근데 다른 데랑 비슷한데 아까 좀 착각을 했나 보네. 제가 거의 다른 데랑 비슷한데요. 12월 12일날 오전 9시니까 12월 11일 9시면은 12시간 전 정도 되겠네요. 뭐 그냥 페이코인에 관한 기사 그리고 빗썸에서 이제 하드포크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가 완료가 됐으니까 입출금을 재개한다는 공지까지 받습니다. 네, 요까지 해가지고 주말이랑 오늘까지 있었던 소식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가 좀 지나간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 좀 지식을 쌓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노드가 무엇인지, 비트코인 노드가 무엇인지 이거 사실 관련 뭐 몰라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이더리움 노드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렇지라고 하고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봤던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소개를 해드린 거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